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고 은퇴한 한 남성이 제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나는 정말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근데 은퇴하고 보니 통장에 남은 게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네. 그가 들려준 얘기는 이랬습니다. 월급 나오는 동안은 괜찮아 보였는데 은퇴하고 나니 모든 비용이 한꺼번에 자기 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랍니다. 주택 대출 조금 남은 것, 아내와 본인 병원 약값, 자녀에게 도와준 생활비들. 은퇴 첫 해는 몰랐는데 둘째 해부터 통장 잔액이 무섭게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지 알고 싶어.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던 한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은 새벽에 시장 다녀오고 아내는 가게를 지키며 30년 넘게 일했죠. 손님들의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라는 말이 유일한 보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했는데 정작 은퇴를 준비하려니 가진 게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작은 보증금의 전셋집, 그리고 통장에 조금씩 모은 돈. 그런데 그분들이 한숨을 내쉬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진 건지조차 모르겠다는 거였죠. 자산이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느끼고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지. 정작 내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 계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만 커지고 잠들기 전마다 미래 걱정이 쌓여갔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대기업에 다녔고 연봉도 남들보다 높았던 한 여성분의 경우입니다. 그분은 늘 주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통장을 확인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벌었는데 왜 자산은 그대로지? 자기 기준에서는 넉넉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순자산을 계산해보니 자신이 생각하던 수준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소득이 높다는 착각이 소비를 키웠고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며 살아온 세월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분이 말하더군요. 내가 그동안 부자인 줄 알았던 게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공통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자산이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벌고 쓰고 돕고 지내면서 내 자산의 위치를 정확히 점검하는 일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은퇴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때부터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나만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뭘 잘못한 걸까라는 자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보다 적게 벌었기 때문도 아니고 남들보다 낭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단 하나. 지금 내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 이걸 모르면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걷지도 않는 길을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50대, 60대는 내가 가진 자산이 정말 충분한지, 지금 속도라면 노후까지 안전한지, 이걸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기초가 되는 정보가 바로 내 자산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확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산 점검 기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기준은 나이, 소득, 자산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리듬에 맞는 현실적 기준을 알려줍니다. 이걸 알면 내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어디를 보완해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제대로 계산하는 순간 여러분의 불안은 절반으로 줄고 앞으로의 방향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아는 순간 아, 내가 황당하게 잘못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안도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준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산의 위치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고 점검해야 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은 50대, 60대가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3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점검의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진짜 내 돈 기준으로 보는 것, 즉 순자산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대출이 많으면 자산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 보여도 카드값이나 빚이 있으면 그것도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딱 3가지만 적어보면 됩니다. 집이나 예금 같은 자산, 대출과 카드값 같은 부채, 그리고 남은 금액인 순자산. 딱 이렇게만 적어도 여러분 머릿속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걸 해본 분들은 말합니다. 숫자를 적는 순간 불안이 줄어들었다고요. 왜냐하면 불안은 무지에서 나오고 안심은 확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어느 수준인지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비교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비교를 통해 현실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 기준입니다. 남이 사는 아파트 가격, 친구가 얼마나 벌었는지, 자녀가 어디 취직했는지, 이런 비교는 오히려 마음만 멍들게 만듭니다. 진짜 필요한 비교는 단 하나입니다. 내 나이에서 내가 벌어온 소득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정상인지 살피는 것. 이 기준이 있어야 내가 충분한지 모자란지 판단할 수 있고 필요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소득이 적어서, 나는 늦게 시작해서, 나는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방향만 잡으면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단계씩만 움직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자산 계산 단계에서는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 말이죠. 첫째 자녀에게 도와준 돈, 둘째 부모 부양비, 셋째 예고 없이 나오는 의료비. 이 3가지는 실제 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 계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자금이나 월세 지원, 부모님 병원비, 본인의 약값과 진료비. 이런 것들이 몇 년에 걸쳐 누적되면 수천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순자산 계산표에 넣어야 앞으로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비교 기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공식입니다. 이 기준이 좋은 이유는 소득과 나이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속도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고 소득이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소득 대비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적용해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자신의 위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숫자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향을 알려주는 친절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 단계입니다. 순자산 진단 결과가 좋게 나오던 나쁘게 나오던 바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만 하고 실행을 멈춥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실행에서 시작되죠. 50대, 60대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실행은 바로 이겁니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는 것,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것, 연금과 현금 흐름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만 해도 좋고 3가지 중 하나라도 꾸준히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소득 부분에서는 본격적인 직장 생활이 끝났어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무, 경력 기반 상담과 강의, 지역 사회 활동, 소규모 온라인 판매, 그리고 고령자 전용 일자리. 소득이 작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자산이 천천히 회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흐름이 있는 사람과 흐름이 끊긴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지출 부분에서는 2가지가 핵심입니다. 고정비 줄이기와 불필요한 비용 차단하기. 고정비는 전기, 가스, 통신, 보험 같은 것들이죠. 이걸 조금만 조정해도 매달 몇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불필요한 비용은 자동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나 한 번 쓰고 방치한 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확보됩니다. 연금과 현금 흐름 확보는 마지막이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 퇴직연금 관리, 월 지급식 금융상품 활용.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소득이 없어도 생활비를 버틸 수 있는 힘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금 설계를 정리한 뒤 마음이 가장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돈이 빠져나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산 점검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 자산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 딱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금 느끼는 현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